네,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번엔 말리에서 극단주의 무장 조직의 인질극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로 확대되는 이슬람 극단 세력의 테러. 국제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공조를 이뤄서 이를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문대 이원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리 수도 고급 호텔에서 이번에 또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지금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인 알무라비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무라비툰은 그 알카에다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분리를 해서 지금 독립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라비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위쪽입니다만 한 네. 이제 11세기에 번성했던 이슬람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왕국인데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해서 이제 무라비툰이라는 단체 이름을 붙이고 지금 이 말리 쪽과 그다음에 그 알제리 남부 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말리를 표적으로 삼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그 말리의 북쪽, 즉 알제리 남부 쪽이 사하라 사막 쪽인데 네. 여기가 투아렉족이 살던 데입니다. 이 투아렉족이 2011년에 내전을 일으켜서 그 이후에 2013년에 이제 프랑스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가 개입한 이후로 이제 이 군부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은 후에 이 투아렉족들을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라비툰이 이제 이 네. 투아렉족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 예. 파리 테러와의 어떤 연관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카에다의 그 반개 조직이고 그다음에 네. 그 IS가 지금 계속적으로 테러에 관한해서는 이제 세계적인 이슈를 받게 되니까 이 지역 즉 이쪽은 그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마그레브 지부에서 이제 자신들도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카에다의 그 전사들이 IS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알카에다가 너무 소극적이다 해서 네.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테러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IS의 세력이 좀 강해지면서 알카에다와의 경쟁 아닌 경쟁이 붙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예. 이 알카에다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고심하고 있던 부분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바로 이 부분들을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은 아랍국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쪽까지도 정정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정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지금 알카에다와 IS가 조직원들이 계속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테러 사태는 점점 더 심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S와 알카에다가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이른바 테러 경쟁을 벌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네. 그 테러의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알카에다나 IS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또 스스로들 하는 이런 테러들도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IS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예. 그 테러 범위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전 세계 어디도 지금 네. 테러에서 이제 안전한 곳이 물론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IS가 동조자들을 모집할 때 지금 SNS를 이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라는 것은 옛날에는 동조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도 없이 이제 바로 이 SNS를 통해서 폭탄 제조나 이런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러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IS를 보면요. 최근에 좀 전략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뭔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테러의 방법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1 이전에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테러가 일어났던 것은 자신들의 그 실정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9.11 이후서부터는 이제 자살폭탄 테러가 급증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대화보다는 그냥
어떤 주로 싸우는 군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아랍의 봄 이후에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테러를 하는 것이 주로 남자였었거든요. 그것도 아랍 사람들이었었는데 네네. 지금은 여자로도 많이 퍼져 있고 또 비아랍 쪽 사람들, 즉 유럽 사람들도 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양상으로 변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슬람교라고 하면은 이거 평화의 종교로 또 알려져 있는데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테러가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이게 반이슬람 정서가 또 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 예,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는 단어 자체 안에 평화라는 뜻이 있을 정도로 네네.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랍 사람들이 더 테러로 인해서 고립되고 있다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제가 그 지역에 방문해서 이런 IS 얘기를 하게 되면 그 IS를 아랍어 약자로는 다이슈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경멸하는 말인데 예. 이 다이슈를 얘기할 때 이슬람과 결부시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슬람이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냥 네. 단순히 범죄 집단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IS 세력 척결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 IS 척결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특히 어디에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IS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금줄을 차단해야 됩니다. 네. 이 자금줄은 주로 이제 원유를 팔아서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줄을 차단하지 않는 한은 IS는 아마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네. 이 조직원들이 그 아랍 쪽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서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소위 이제 전사라고 자칭하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구 쪽에서는 그 주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것을 좀 더 이제 주류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 순니파 지역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쪽에서는 그 IS 활동하는 이 지역이 순니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순니파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네. 계속적인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줄을 끊어야 되고 또 소외 계층이라든지 순위파들을 위한 어떤 좀 배려, 고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IS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투입돼야 된다. 예.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야 정리가 되는 것은 뭐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 지상군이 들어가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대략 한 3조 달러 이상이 소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몇 배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주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프랑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지금 IS의 생화학 무기를 활용할 가능성까지 지금 프랑스에선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IS가 그 무기를 사용을 한다면 이게 정말 전면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IS는 프랑스를 공격했다는 그 뜻이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생화학 무기는 지금 일부는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S가 점령해 있는 이 이라크 쪽에서는 그 원래 그 이라크가 갖고 있던 생화학이나 아니면 이쪽 그 시리아 쪽에서 점령은 시리아도 지금 생화학 무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아사드 정권은 이번에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국제사회가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일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그 제조를 하는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조 기술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IS를 격퇴를 하려면 또 이 최고 지도자죠. 이 예. 알 바그다디를 잡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예. 만일 잡는다면 IS 테러의 전쟁을 좀 끝낼 수 있는 건지 또 오사마 빈 라덴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조직이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은 그 알카에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지만 오히려 제2, 제3의 어떤 오사마 빈 라덴이 지금 더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경우가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제거를 하면 일부 그냥 그 조직의 타격은 갈 수 있지만 뿌리째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그 토양, 그 토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 테러 단체들은 계속 기생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조직이 자꾸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군요. 네, 중국 쪽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 IS가 중국 인재를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내 분노가 지금 상당하고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중국이 IS 격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맺어질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IS를 퇴치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략적으로 맺을 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의도가 좀 다릅니다. 중국은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붙어져 있는 쪽이 그 신강성 위구르 자치지역으로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기가 계속 독립을 하겠다고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를 아주 무력적으로 많이 이것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권이나 이런 거와 연결해서 서구가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무슬림들이 IS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교육을 받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라도 IS를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리 테러 총책으로 지목됐던 아바우드는 사살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아바우드가 2차 테러를 기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바우드는 사망했지만 또 2차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구사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구의 약 10%가 무슬림들인데 물론 이 무슬림들이 다 테러 세력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민 세대다 보니까 빈곤층들이 있습니다. 이 빈곤층들이 이제 완전히 슬럼화되고 있는데 이 슬럼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테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당국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파리 테러가 일주일 전에 발생을 했고요. 또 말리 테러까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을 다음 타깃으로 지금 IS가 지정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테러 양상을 보게 되면 터키에서 테러가 일어났었고요. 이때 희생자들이 쿠르드입니다. 쿠르드는 지금 IS와 직접 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공중 폭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베이루트에서 일어났거든요. 이때 베이루트에서 일어났을 때 희생이 누구냐면 히즈불라였습니다. 이 히즈불라는 직접 지금 시리아에 들어가서 IS와 전투를 하고 있는 상대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역시 지금 공중 폭격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즉 IS가 지금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데를 테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교수와 함께 테러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